국가원로에 써진 158호 지체된 정의. 공노래를 할 때 다수의 편에서 서 있으면 공을 맞을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다수를 찾습니다. 무언가 불안하여 다수인 촛불을 쫓았는데 이번엔 반대로 그들이 소수가 됩니다. 다시 추이를 살핍니다. 언제쯤 내가 새로운 다수에 합류할까 생각하며 지체된 정의의 문제입니다. 시골 동네에서도 연 소재지인이 서커스나 악극단이 들어왔었고 천막을 치고 상영하는 가설극장도 한 달에 몇 번쯤은 공장터 널찍한 곳에 세워졌다. 여관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활동사진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시네마스코프 영화의 줄거리를 싣고 차는 천천히 장태를 누볐다. 형들은 차량 바로 뒤편에서 포스터의 여배우를 매만지고 실속 없는 꼬맹이들은 시네마스코프 스펙타클을 줄줄 외우며 홍보단의 휘발유 냄새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 홍보 차량처럼 악기 연주단을 싣고 다니며 행렬 맨 앞에서 시골 사람을 끌어모으는 마차를 서양에서는 밴드웨건이라 불렀다. 앞에서는 마차를 보고 따라붙지만 공문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몰려든다. 장터의 현상과 똑같다.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빗대어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접 그 마차를 보아왔고 심리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 효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주말이면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마뜩지 않았다. 아이들도 가뜩이나 촛불이 대세인데 한물간 지지율 5%대에도 못 미치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아빠와는 눈길을 마주하기를 좀 그랬을 거다. 그렇다 해도 빨갱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아빠의 핏대를 막무가내 깔아뭉갠다는 것도 약간은 거시기하여 아이들은 안철수를 찍었다. 그러한 사실도 문재인의 지지도가 초반 80%대의 고공행진에서 60%대로 낙하한 2년쯤 지난 후에야 남편이 손녀의 딸의 밀고로 알게 된 사실이다. 아내 또한 이때부터 가족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재인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30년 지기 친구라는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은 청와대를 총동원하고 경찰까지 사단계로 섰다는 폭로와 함께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들을 붙잡아 눈을 가린 채로 판문점에서 넘겼을 때 조국 일가가 금수저 타령을 시작할 때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서초 경사들을 경계선으로 조국 소팀과 백중세의 시소게임이 벌어진 시기다. 남편은 연일 기염을 토하고 아이들은 직장의 반문 분위기를 식탁에 날랐으며 아내도 이따금 남편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전라도만 없으면 문재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2020년 조국이 물러나고 춘비회가 예정된 자폭의 칼춤을 시작한 이래 톨스토이의 여주인공 카츄샤와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병사 캬투사가 헷갈리며 춘미의 아들이 황제로 여론이 악화되어 40%대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아내는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며 8.15 광화문 행사에 남편을 따라 나섰다. 탄핵 이후 3년 반쯤 지나서였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잠을 깨우지 못한 사이 북한은 해수부 공무원을 코로나 방역 대상으로 총살과 동시 화형에 처하고 연례 행사로 치러지는 2급 비밀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했다. 군사훈련을 적과 상의하겠다니 이는 이적죄요. 북원 추 뽀요의 문구까지 폭로되니 지지도는 30% 후반대로 떨어져 버렸다. 지금은 왔다 갔다 관망세. 아내도 관망한다. 영악한 아이들도. 박근혜 정부 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자 탄핵 정국은 급물살을 탔다. 80%대 촛불편에서는 광화문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마음대로 입법 현상이 그걸 증명한다. 10%대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것 또한 4년 전에 이미 증명되었다. 언론까지 돌아서자 한국당 탄핵 62적은 90%의 다수에 붙으려고 박정희와 유경수의 딸 박근혜를 처참하게 등 뒤에서 찔러버렸다. 5%로 직하니 식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그러나 빨갱이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을 직감한 용감무성한 민초들의 태극기만이 그녀를 지켰다. 아직도 서울구치소에는 충성스러운 서청대가 4년 동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30%대에서도 적극 지지파인 대깨문을 믿은 문재인 주사파는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5.18 왜곡법을 통과시키고 기업을 국유화할 온갖 악법을 자행하여 체제를 전복시키고 있다.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밴드웨건 공문에서 벗어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해도 꼼짝없이 당한 박근혜의 전체를 이미 알기에 저들은 절대로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이 있다. 처음엔 구경만 하다가 촛불의 위세에 눌려 사람들은 광화문에 나갔다. 저들은 그들이 지체했다 하여 정의가 아니라며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으로 정권을 찬탈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원대로 철저히 편을 갈랐다. 토사구팽으로 조중동 언론동 지체된 정의를 골라낸 것이다. 4년이 경과한 지금 반대편에서 지체된 정의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20%대로 치닫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공정의 저울을 내던진 김명수도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가 건재해야 정의가 잠을 깬다. 물론 쪽수로 정권을 교체한다 해도 저들이 소지한 필살의 병기인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건재하는 한 정권은 또다시 뒤집어진다. 그들을 제거해야 나라가 산다. 그때 지체된 정의가 역할을 하게 된다. 오직 저들의 모든 싹을 잘라내는 대숙정의 척결을 통해서만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체는 하에서도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노래소리다. 우리에겐 지체된 정의도 정의를 따릅니다. 2021년 2월 8일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일 뿐이다. 이호근 방송. 지체는 하에서도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노래소리다. 우리에겐 지체된 정의도 정의를 따릅니다.